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주 큰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비트는 뭐 그렇다 쳐도 알트들이 거의 8월달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하락이 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수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먼저 유료 지표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0K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매물대가 어디 있냐가 이제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매물대들이 많이 있었다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90K 부근에 그래도 촘촘하게 매물대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밑에 CBD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차트를 봤을 때 계속해서 고래, 개미 너나 할 것 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의 주범에는 역시 고래가 먼저 던지는 부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개미들이 매수했다가 다시 팔면서 가격이 횡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들의 매수세가 버텨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물대 체크하고 가면 좋겠죠. 하락하면서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90K에 있던 아주 많은 매물대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쌓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물대가 다 나가 떨어지면서 하락이 크게 일어났다가 다시 정상시키고 상승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쪽에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90K에서 88K 사이에 매물대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 구간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78K에도 1000개 정도의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건 논매로 생각하자고요. 청산매 보면 좋겠죠. 당연히 위쪽에 청산 물량이 훨씬 많긴 합니다. 110K 부근에 청산 물량이 많지만 당장 아래쪽 부근에 88K 부근만 해도 높은 청산 물량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긴 프레임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88K부터 82K까지도 이렇게 높은 청산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이런 구간들 터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래 구간을 오랫동안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롱도 한 번쯤 쓸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차트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의 매물대와 청산 물량, 그리고 아래쪽의 매물대와 청산 물량을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하락이 어디까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매수를 어디서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하락이 하락으로 가는 임펄스는 아니고 조정 파동 중에 있는 파동인데 하락을 마무리하는 어떤 파동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전체적으로 보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 이 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파동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삼각수렴하면서 시작한 조정 파동입니다. 여기서부터 A, B, C, D, E 뭐 이렇게 카운팅 하는지 뭐 A, B, C, D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 고점으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A, B, C, D, E로 여기서 첫 번째 A 파동이 마감, 그리고 B 파동이 이렇게 진행 이후에 C 파동이 A, B, C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A 파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WXY로 B파동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C파동이 진행 중 혹은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임펄스로 1, 2, 3, 4, 5로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1, 2, 3, 4, 5, 4, 5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여전히 이 파동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일단 임펄스로 봤을 때 3파동의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이 한 파동이 남아서 5파동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A, B, C로 놓고 봤을 때 마지막 10파동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끝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락 매도세가 워낙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이고, 그 파동은 피보나치 확장 A, B, C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1과 1.236 사이에 도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파동의
끝에서 이미 1.236까지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계속 지지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또한 이게 4파동이라고 쳤을 때 ABC 형태를 갖추기도 했고 0.236을 넘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0.236과 0.382 사이에서의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으면은 96K에서 97K 사이 한번 리커버리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이 좀 커지면서 연장되는 형태라면 역시 1.618까지 연장이 되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86K 부근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86K 부근은 이전에 지지를 받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 파동이 더 떨어진다면 9자를 깨고 이 8자를 잠깐 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 극단적으로는 뭐 70K 근처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거는 논외로 하고 당장의 저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88K에서 86K 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매매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고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도 명확합니다. 특히 요 구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지받던 구간들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꼬리가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숏을 쳐야 되는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에서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이런 부분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어떻게든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신규로 숏을 들어가기에는 무서운 자리인 거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숏을 들어가고 싶다면 전 딱 이 자리 0.382 구간, 3파동 길이의 0.382 구간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간으로 봤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며 피보나치 구간도 겹치기 때문에 96.5K에서 97.5K까지 그 1K 구간을 매도, 숏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탑을 짧게 잡고 86에서 87K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끼는 만큼 그만큼 수익률은 더 늘어나겠죠. 손익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손절은 짧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롱을 받아야겠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1.618, 86.6K 구간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 터치를 하면서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매수로 들어가는 거. 사실 지금은 이거 말고 선물로서 매수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물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가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이라면 모든 시드는 노출하지 않되 전략적으로 분할로 매수받을 구간을 정하는 게 맞고 선물의 경우에는 밑에 구간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밑을 잡을 자신 없다, 핫다 잡을 자신 없다, 그리고 손절 짧게 걸 자신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은 저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0.382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중 조정의 패턴으로 WXY, ABC 또 WXY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이 0.382 구간, 97K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가지 손익비를 고려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포지션을 끌고 간다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결국에는 내가 발바닥은 못 잡아도 최소한 무릎, 허리에서는 잡아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정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온다? 그렇다면 물려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정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바로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최고치 64.3%까지 찍고 여전히 61%, 62% 사이에서 행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도미넌스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알트를 매수했을 때 도미가 빠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잘 골라서 잘 타야 됩니다. 못 가는 애들 잡는다고 기회가 와서 막 몇십 퍼센트 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가는 애들만 잘 간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오히려 비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미넌스 부분 좀 잘 살펴보고 유의해야 되고, 특히 알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못 사면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공포 뒤에는 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럴 때 전부 다 물린다, 차라리 2년 3년 존버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줘야지 이 마지막 있을 상승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타점을 잡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그리고 손절은 짧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